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조립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고스트건, 유령총의 단속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연이은 총기 폭력 사건을 두고 이는 전염병과 같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함께 총기 난사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해 총기 관련 행정명령 조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Let me say it again.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개인이 손수 제작해 신원 확인이 필요 없고 제조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사제 총기, 일명 유령총 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nyone from a criminal to a terrorist can buy this kit in as little as 30 minutes put together a weapon. You know, I want to see these kits treated as firearms under the Gun Control Act.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팔 버팀대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을 민간인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했고 각 주에서 총을 소지한 개인들에게 국기를 달게 하는 붉은 깃발법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에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입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 강화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지난달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법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발표에서 이번 총기 단속 강화 조치는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강조하며 의회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무장관의 총기 규제안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일 이내 유령총 규제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NFL 선수가 총격을 가해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는데 용의자는 도주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단에 위치한 록힐의 한 주택가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We're shocked that this type of incident happened in our area in Rock Hill, especially with the amount of people who were involved. We have detectives from the Violent Crimes Unit are currently investigating the case of a mass shooting. 의사인 로버트 레슬리와 그의 부인 바바라 레슬리, 5살과 9살 손주 2명, 그리고 집사로 일하던 30대 남성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전 NFL 선수 필립 애덤스로 확인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애틀랜타 팰컨 등 다수의 구단에서 활동한 선수인데 부상으로 의사인 레슬리 박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5명을 살해한 후 도주하다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애덤스 선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덤스의 재활을 담당하다 총격 사망한 레슬리 박사는 록힐 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응급의학 전문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발생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총기 참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very day in this country, 316 people are shot every single day. 106 of them die every day.
총기 관련 사고는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애틀랜타 마사지 업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했고 콜로라도주 볼더에 위치한 한 식료품 매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10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일부 접종 장소들이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백신 접종 장소인 칼스테이트 LA도 예약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철회했는데요. 정작 백신 공급은 다음 주부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어제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다는 문구가 붙은 사우스 LA의 한 드라이브스루 접종 장소입니다. For your vaccine? Yes. Do you have an appointment? I don't. But you do have an ID? I do. Okay, come on in. 앞서 대형 백신 접종 장소인 칼스테이트 LA도 남은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긴 줄이 생겨나면서 결국 점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자칫 백신 공급이 넘쳐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 실제 한때 1회 접종 백신인 존슨앤존슨 백신은 여유분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상시험 예방 효과가 높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선호하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음 주부터는 백신 공급 물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 백신 공장 문제로 생산이 차질을 빚으며 다음 주부터는 물량이 9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전체 백신 공급량이 36만 7천 회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예고된 대로 다음 주인 15일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만큼 물량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역시 당분간은 2차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뉴욕주 상원이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최고 52%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인상안은 연간 개인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뉴욕주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올리는 내용으로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연간 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10.3%와 10.9%의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며 뉴욕시 소득세율 3.9%, 10%에서 37%인 연방 소득세율까지 합산할 경우 뉴욕주의 고소득층은 수입의 최고 52% 정도까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간 소득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은 44%가 적용됩니다. 뉴욕주의 소득세 인상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공적 자금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지방 재정을 메꾸기 위해 추진됐으며 뉴욕에서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됐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공제 또는 면제 조항을 다양하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 규모 대기업 중 최소 55곳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에 대한 연방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많은 수익에도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에서 지난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로 팬데믹 이전에 벌어들인 수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운영이 중단된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재개관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인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만큼 재개관에 많은 문의가 이어졌는데 앞으로도 최소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측은 재개관과 관련해 LA시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사태가 원상 회복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을 열 것을 권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 상당수가 70대 이상 고령층이고
대규모로 한 곳에 모이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당분간은 오픈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시니어 센터 측은 주요 코로나 수치들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백신 보급이 원활해지는 시기에 방역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해 재개관 날짜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와 물품 보급 등 야외 행사들은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일 텐데요.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돕는 무료 키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 비영리 기관 퍼스트 5 캘리포니아가 제작한 무료 온라인 키트는 자녀 육아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들을 담았습니다. 신청하면 부모 안내서와 비상시 대응 책자, 아동용 보드북과 토드백 등 실물 키트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퍼스트 5 캘리포니아 홈페이지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안내 책자는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한인은행 중 가장 먼저 LA 다운타운에 문을 열었던 한미은행 다운타운 지점이 35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미은행 LA 다운타운 지점은 오늘 피터 양 캘리포니아 총괄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자축하고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1986년 4월 10일 한인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LA 다운타운에 지점을 오픈한 이후 한인사회 경제 성장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에 오르지 못한 젊은 층들이 베이커스필드로 몰리고 있습니다. 베이커스필드는 백신 물량이 많아 예약과 연령 제한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됐고 주 저녁에 젊은 층들이 해당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지원한 지원자가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서며 고득점 불합격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캠퍼스별로 최소 15% 이상 지원자가 늘었는데 GPA 4.0 이상 고득점 학생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LA 추영사관이 잡코리아 USA와 공동으로 동포식당 대상 무료 구인 광고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구인 광고는 한 달간 이어집니다. 채용 공고는 LA 총영사관과 잡코리아 USA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소가 지난달 개최한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포스터 콘테스트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LA 총영사 관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이 참석했고 대상은 조앤박 학생의 취업 코리아타운이 수상했습니다. 백신 접종 석 달 반 만에 프랑스의 백신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2천만 명, 6월 중순까지 3천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